2030년 여러분이 뉴스를 켭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금값이 온스당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램당 32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지금부터 그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왜 여러분의 지갑과 직접 연결돼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년 후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할 겁니다. 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면 다행히 준비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금까지 찍어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M2 통화량 기준으로 52조 달러입니다. 52조에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금은 8,133톤입니다. 포트녹스 금고에 쌓여있는 금이 이제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52조 달러를 8,133톤으로 나누면 금 온스당 2만 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1대1 비율이에요. 무슨 뜻이냐? 미국이 찍어낸 모든 달러와 미국이 보유한 모든 금의 가치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지금 금값은 4,500달러죠. 그럼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5배입니다. 최소한 5배는 올라야 균형이 맞아요. 여기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야. 실제로는 안 좋습니다. 그럼 역사를 보겠습니다. 1970년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랐냐? 정확히 이 1대1 지점까지 올랐어요. 1933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강제로 금값을 재조정했는데 역시 1대1 지점이었죠. 고대 로마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중국 원나라, 명나라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혁명기도 그랬고 영국 패권 시절도 그랬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화폐를 너무 많이 찍으면 금값은 반드시 이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천년 역사가 전부 거짓말이고 이번만 예외다?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는 예측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값 4,500달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싸다고 봐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달러 가는 길에 4,500달러입니다. 전체 여정의 4분의 1도 안 왔어요. 아직 75%가 남았습니다. 올해 금값이 70% 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그만 오를 거야. 하지만 계산을 아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겨우 70%? 이제 시작인데? 연초의 금값은 2,58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4,500달러예요. 1,920달러 올랐죠. 대단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야 합니까? 최소 15,500달러는 더 올라야 해요. 지금까지 오른 것에 8배를 더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올해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갑니다. 70% 벌었으니 만족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지금 더 삽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아니까요. 진짜 상승은 이제부터라는 걸 알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값이 5배 오를 때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금을 캐는 사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금광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는 금을 캐서 팝니다. 금 온스 하나를 캐는데 1,600달러가 듭니다. 인건비, 장비, 전기료 다 합쳐서 지금 금값이 4,500달러니까 온스당 2,900달러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금값이 2만 달러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비용은 여전히 1,600달러예요. 광산은 이미 개발돼 있고 장비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 비용이 급격히 늘지 않습니다. 그럼 순이익은 18,400달러입니다. 지금 순이익이 2,900달러인데 미래에는 18,400달러가 됩니다. 6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금값은 5배 오르는데 회사 이익은 6배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예요. 투자자들은 회사 이익을 보고 주식을 삽니다. 이익이 6배 늘면 주가도 6배 오르죠. 그래서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금값은 70% 올랐죠. 그런데 GDX라는 금광 회사 펀드는 160% 올랐습니다. 금값 상승률의 2배 이상이에요. 1월에 35달러였던 GDX가 지금은 91달러입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2억 6천만 원이 됐어요. 금에 직접 투자했으면 1억 7천이었을 텐데
금광회사에 투자해서 9천만 원을 더 번 겁니다. 개별 회사는 더 놀랍습니다. 뉴몬트라는 미국 최대 금광회사는 176% 올랐어요. SBSW라는 회사는 무려 360% 폭등했습니다. 1억이 4억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38%입니다. 테슬라는 25%예요. 알파벳이 66%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런데 금광회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언론은 매일 인공지능 이야기만 했어요. 빅테크가 미래다. 엔비디아 사라. 알파벳 사라. 그래서 모두가 거기만 봤죠.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이 오른 건 금광회사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왜 조용했을까요? 금융 시스템 때문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크게 알리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요. 그래서 언론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숨길 수 없어요. Standard & Poor's 500 지수는 올해 18%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2%예요. 그런데 금광펀드는 160% 올랐죠. 8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값 대비 금광회사 주가가 여전히 싸요. 역사적 평균을 보면 금값이 2,500달러일 때 GDX는 100달러 정도였습니다. 비율이 25대 1이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금값은 4,500달러인데 GDX는 91달러밖에 안 됩니다. 비율이 50대 1이에요. 평균보다 2배나 벌어져 있죠. 정상화되려면 GDX가 180달러는 돼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과거를 봐야 합니다. 2011년 이야기예요. 그해 금값이 온스당 19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당시로서는 역사적 최고가였죠. 금광회사들의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미쳤어요. 금광회사 사면 대박이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런데 경영진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날렸습니다. 베릭골드라는 당시 최대 금광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구리 광산을 샀습니다. 금광 전문가가 왜 구리를 사?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구리 가격 폭락하면서 회사가 휘청거렸죠. 남미에서는 10조 원을 투자해서 금광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환경 규제에 걸렸습니다. 생산량이 거의 제로예요. 10조를 날린 겁니다. 킹로스골드라는 회사는 더 가관이었어요. 아프리카 광산을 9조 원에 샀습니다. 사고 나서 조사를 했더니 금이 거의 없더래요. 역사상 최악의 인수합병으로 기록됐죠. 그때 거의 모든 금광 회사들이 이런 시기였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이상한 데다 투자하고 엉뚱한 사업 벌이고 투자자들은 그걸 똑똑히 봤어요. 금광회사 경영진은 믿을 수 없다. 돈만 생기면 날린다.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금값은 올라도 금광 주가는 천천히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났습니다. 뭔가 달라졌을까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2011년 당시 과장이나 부장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당시 경영진의 실수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겠죠. 실제로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인수합병 안 해요. 엉뚱한 사업도 안 벌입니다. 그냥 금만 열심히 캐내고 있죠. 두 번째,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뉴몬트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벤가드입니다. 이 대주주는 블랙록이에요. 기관 지분이 85%예요. 베릭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벤가드와 블랙록이 나눠 가졌고 합치면 70%거든요. 이런 기관들은 경영을 감시합니다. 이상한 투자 계획 나오면 바로 제동 걸어요. 주주총회에서 압박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배당으로 돌려라. 아니면 자사주 매입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함부로 못해요.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보너스 제도도 달라졌습니다. 2011년에는 금광 개발에 성공하면 최고 경영자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을 많이 하려고 했죠. 10개 시도해서 하나만 성공해도 보너스 나오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주주 수익률을 높여야 보너스를 받아요. PSR, 총주주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게 올라가야 최고 경영자 월급이 올라갑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도 강화됐습니다. 2011년에는 환경 규제 무시하고 막 개발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걸려서 문 닫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처음부터 환경 기준 맞춰서 개발합니다. 느리지만 안전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뭘 보고 있냐? 경영진이 진짜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금값이 4,500달러까지 왔어요. 경영진한테 돈이 생겼죠. 이제 뭘 할까?
이상한 인수합병 발표하면 주가 폭락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다시는 안 믿어요. 반대로 배당 들리거나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 폭등할 겁니다. 아, 이번엔 다르구나. 믿을만하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증명의 시간입니다. 금값이 4,000달러 이상에서 1년 이상 유지되거나 4,500달러에서 6개월 이상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확신합니다. 금값이 정말 높게 유지되는구나. 경영진도 달라졌고 그때가 되면 금광 주가가 정상화됩니다. GDX가 91달러에서 150달러, 180달러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사는 사람은 2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은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올해 은값은 금값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180%예요. 온스당 40달러에서 78달러로 뛰었.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은은 금과 다릅니다. 금은 대부분 투자용이에요. 금고에 보관하거나 반지 만들거나. 하지만 은은 산업용이 60%예요. 공장에서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은이 들어가요. 태양광 패널에도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도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들어가고요. 전원 스위치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은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짓는다? 은 필요합니다. 전기차 생산 늘린다? 은 필요해요. 태양광 패널 확대한다? 역시 은이 필요하죠. 문제는 공급입니다. 시장은 5년째 공급 부족이에요. 수요는 매년 폭발하는데 광산에서 캐내는 양은 한정돼 있거든요. 게다가 올해 10월에 미국이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수출하거나 수입 못하게 통제한다는 겁니다. 중국도 내년 1월부터 은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어요. 세계 3위 은 생산국이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한 겁니다. 은값 폭등은 좋지 않다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은이 필수예요. 은값이 2배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은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 은값 오르는 게 싫은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일론 머스크 말을 안 듣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결정하거든요.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은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12월 말에 은값이 잠깐 떨어졌습니다. 80달러에서 78달러로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CME가 선물 증거금을 올렸거든요. 빚내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팔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은 해결 안 됐어요.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래의 금값은 최소 2만 달러까지 갑니다. 화폐량과 금 보유량이 1대1이 되는 지점이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계산입니다. 지금 금값 4,500달러는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직 75%가 남았어요. 금광회사는 레버리지 효과로 금값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올해가 그걸 증명했죠. 은값도 계속 오를 겁니다. 산업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요. 각국이 전략 자원으로 지정했으니 더 귀해질 거예요. 금광회사 주가는 아직 저평가돼 있습니다.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죠.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경영진도 바뀌고 대주주도 바뀌었어요. 앞으로 증명의 시간을 거치면 정상화될 겁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크죠. 금값이 10% 떨어지면 금광 주가는 20%, 30% 떨어질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에 광산 있는 회사들은 정치 리스크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은 명확합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오릅니다. 이게 5,000년 역사예요. 이번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오늘입니다. 금값은 4,500달러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무 비싸. 이미 많이 올랐어. 팔아야겠어.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터무니없이 싸. 2만 달러 가는 길의 시작이야. 더 사야겠어. 2030년 12월 30일 5년 후입니다. 금값은 2만 달러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 2025년에 샀어야 했는데. 아니면 다행히 샀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화폐는 항상 가치를 잃었고 금은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다만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에요. 미래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계산으로 증명됐죠.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5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선택하십시오.